볼보 자동차의 7월달 전체 판매 대수가 6% 증가했습니다. 그 괜찮은 실적이죠, 최근의 상황에서.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157% 증가했습니다. 전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브랜드들하고는 다른 상황에서 제가 이걸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이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누구의 전기차 판매에서는 62%입니다. 전체 판매에서 점유율 25%고요. 그에 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4%, 7월 달에요. 그리고 연간으로는 1월부터 7월까지는 7%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메이커는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고 배터리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적죠. 이게 이제 볼보가 다른 브랜드로 다른 점입니다. 근데 그만큼 볼보는 배터리 전기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7월 달에 17% 감소했고 누계 판매도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근데 어쨌든 볼보는 상당히 나름대로 내실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작년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4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6.4%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가 2022년 대비 316%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들만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볼보의 그 그룹, 볼보 그룹의 사업 구조는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럭도 있고, 버스, 건설회사, 건설 장비, 광산 시장 서비스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부분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관련 18개국 있는 공장에 모두가 다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회사의 사브, 옛날에 스웨덴 자동차 사브가 아니고 SSAB하고 제휴해서 수소를 사용해서 생산되는 화석 연료가 없는 철강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 세계적인 그 이론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업체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볼보는 전기차 외에 트럭과 버스, 장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제품을 서로 기술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황금을 낳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기차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걸 위해서 전기차 시대에 위해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코어 플러스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비용 절감이죠.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사업의 숙명은 비용 절감입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수익을 낼 수 없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제품의 효율성, 생산 효율성을 해야 되며 그걸 위해서 다양한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신입사원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배터리 화학이라든가 인버터, 탄화기소 이런 다양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키워야 됩니다. 근데 볼보는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에 새로운 기술 허브를 구축했는데 예, 이 다양한 그 기술 허브가 지금 하고 있는지 복잡한데요. 스웨덴에도 있고, 이 중국에도 있고, 예, 다양한 그들의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난 이후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지금 그들의 로드맵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SSP라고 하는 그들의 미래 전기차 플랫폼이 당초 2025년 목표에서 2029년 또는 2032년은 미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때문이고 GM과 포드가 전기차 판매가 출시가 늦어진 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해결을 하지 못해서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서는 생태계가 없다는 것 때문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기술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리비안하고 협력을 해서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지금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음 세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지금 절체절명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볼보도 그런 면에서 이 외부의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힘을 들이고 공을 쏟고 있는 겁니다.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솔루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전환은 에너지 전환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고요.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재생에너지를 갖춰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갖췄을 경우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SS까지 가야 됩니다.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그러니까 단지 자동차 탑재하는 배터리뿐만 아니고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볼보는 작년 11월 달에 에너지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당장에 그 EX90 그들의 이제 플래그십 전기차에다가 양방향 충전 시스템을 한다는 건다든지 태양광을 통한 직접 에너지 장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죠. 또 가정이나 가전제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차를 자동차로 이용해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볼보만의 일이 아니죠. 이미 현대나 폭스바겐은 이런 출시를 했고 포드나 닛산, 테슬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죠. 볼보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웨덴 그 예테보리 고텐버그라고 하는 데서 실제 그 도시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에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짚고날 게 이 볼보의 글로벌 협력 관계입니다. 지금 볼보는 그들의 공장이 스웨덴의 예테보리가 있고 벨기에 겐테가 있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있고 중국의 청두, 다칭, 타이저우 등 세 곳에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죠. 이 전체 생산 대수에 비해서는 많죠. 그런데 이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볼보는 지리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예, 2010년에 합병된 이후로 지리 홀딩스는 볼보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차 만들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최근에 SEA라고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놓고 지금은 볼보의 EX30 최근에 출시된 EX30이 이 지리 자동차의 SEA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폴스타 4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에서 그만큼 이제는 볼보는 지리 자동차의 자본, 그리고 규모의 경제, 시장 이런 효과를 노리고 지리 자동차는 볼보의 기술력을 습득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하고 있는 것이 르노하고 전기 밴 개발을 위해서 합작해서 설립했다는 겁니다. 포춘 인사이트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은 2023년에 2022년 대비 전기 밴 시장이 78%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약 8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전 인프라 때문에 상용차에서 장거리 트럭보다는 도시에서 많이 쓰이는 배송 밴에 더 수요가 몰릴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볼보는 르노와 전기 밴 개발을 위한 합작에서 설립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볼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2030년에 전기차 회사로 전환한다는 그런 일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다른 모든 자동차에도 마찬가지죠. 지정학적 조건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전체 판매의 50%를 하겠다. 지금이 25% 수준이니까 내년에 50%로 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더불어서 탄소 배출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공급망에서 25%를 줄인다. 내년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당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내년에는 40% 줄이겠다. 이 역시 지금 부분적으로 목표를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을 8%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해결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제가 이 볼보를 예로 든 것이 이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요약하기 위해서 지금 이 칼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볼보는 이걸 위해서 다양한 기술 로드맵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 계획.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노스보트라고 하는 유일한 배터리 회사가 스웨덴에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 브리티시 볼트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부도났죠. 폐쇄됐죠. 예, 볼보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빠른 로드맵을 제시해야 됩니다. 또 컴퓨팅의 중앙 집중화.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100개 정도의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를 지금은 통합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를 개발해야 되고 그 고성능 컴퓨터에 필요한 게 소프트웨어고요. 그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에 이제 요즘은 그것도 좋은 형이라고 그래서 자동차 네 군데로 천천히 나눠서 이슈를 분산해서 제어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역시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더불어서 차세대 안전기술에 대한 그
볼보만의 계획을 또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아시다시피 사고 제로, 충돌 제로, 사망 제로라는 목표로 ADAS 기술을 개발합니다. 자율주행차란 그런 용어보다는 ADAS라는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좀 더 먼 미래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안전에 우선을 두겠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EX90에 채용한 라이다 센서도 루미나제입니다. 이 라이다 센서도 결국은 에이다스를 위한 것이 자율주행차 이용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에이다스도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단계 기술이긴 하지만 어쨌든 목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볼보는 이 라이다를 채용해서 사망이나 중상 사고 건수를 최대 20%가 줄일 수 있다. 전체 충돌 사고를 9%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보는 어디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주행차가 온다 안 온다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온다 하더라도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보는 전기차 시대로 가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노드목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브랜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번에 볼보의 판매 대수가 전기차 판매 대수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보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